1703년 12월 에도 수십 명의 무사들이 한 막부 고관의 저택 앞에 집결합니다. 이들은 아코본의 무사들. 저택의 경비원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이들. 마치 이들의 침입을 기다렸다는 듯 미로처럼 지어진 저택. 이들은 누군가를 찾아 반드시 척살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경비병과 장애물들. 12월 에도의 겨울밤, 비명과 피로 가득 찬 학살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701년 3월 에도 막부 시절, 에도에서 온 파발이 아코본에 급히 도착합니다. 갑자기 어수선해진 아코본의 번사들, 그리고 이 번사들에게 무언가 중대 발표를 하려는 한 인물, 아코본의 수석가로 오이시 쿠라노스케. 殿が3月14日、江戸城において任城に及ばれた。任城の相手は吉良上野介義仲。 아코본의 영주 아사노 나가노리. 에도성에서 덴노의 칙사를 접대하던 도중 막부의 의정고관 키라 유시사에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아코 사건. 殿はその夜ご切腹。赤穂藩は廃絶となった。 예, 감히 일개 다임요가 에도성에서 막부 고관에게 칼부림을 한다는 것. 그 사실은 막부 입장에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 하룻밤 사이에 영주를 잃게 된 아코본. 영지 또한 막부에게 몰수당하고 소속 무사들은 모두 낭인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었죠. 결국 아코본의 모든 자산을 정리해야만 했던 가로 오이시. 申し付け通り死をすべて売り尽くしました。帳簿尻申し上げますと残高占めて2万3000両。 아코본의 특산물 소금을 모두 정리매매한 오이시는 그 자산을 번사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오이시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젊은 영주가 고관 키라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게다가 그 막장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키라에게 막부는 어째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는지. 柳沢義康の先代によるもので詮索すらも厳しく制せられたと聞き及びました。知ろうとする動きがな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인물 色部。 이로베 마타시로. 바로 아사노 영주의 할복을 적극 강조했던 우에스기 가문의 가로. 殿中任城重ね重ねの不届きの角により今宵のうちに切腹いたさせます。 애초에 가문이 달랐던 이로베가 굳이 아사노 영주의 할복을 주장했던 이유, 바로 자신의 우에스기 가문이 과거 키라 유시사에게 크나큰 신세를 졌기 때문이었죠. どうしてもキラ様を守らねばならぬ。 줄구는 물론 번까지 빼앗기면서 아코본의 무사들을 모두 낭인으로 해산시켜야 했던 오이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오이시는 결국 득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敵は任城の真相を闇に葬り、我らを流浪の身とした時を利し、あらゆる手段を持ち、吉良上野介を討ちその家を潰す。それだけではない。 죽음과 번을 잃은 분노에 울부짖는 번사들. 그렇게 이들은 주군에 대한 복수를 결의하게 되었죠. 당연히 이들의 복수 계획은 키라와 이로베 측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던 상황. 그런데 사실 갈등의 대상은 키라이긴 했지만 할복을 결정한 것은 막부였고, 그놈의 칼부림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키라를 제거하기 위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どのようにでも作り出せる。神谷将軍家下は町の末端まで世間が蔑み憎むような噂を流す。 예, 그 소문이란 바로 의전을 명목으로 키라가 뇌물을 요구하고 참지 못한 아사노 영주가 칼부림을 했다는 것. 何？賄賂？はあ、不埒な噂が江戸市中に広がっております。キラ様が汚れて喜ぶ者がいる。 게다가 그 소문은 생각보다 확실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막부 의정 고관의 소문은 진실 여부를 떠나 막부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죠. 吉良様には小普請入りとのことにございます。 갑작스레 막부로부터 손절을 당하게 된 키라. 소문의 효과는 죽은 아사노를 동정하는 한편 키라를 악마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我々の謀略が功を奏したわけだ。 그리고 다음 작전. 吉良の屋敷を城外に移す。また噂を流す。 수법은 체계적이었습니다. 키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삼엄한 에도성 안보다는 성 외곽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었죠. 아코 낭인들의 에도성 난동 소문을 퍼뜨리면서 에도성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 近日キラに屋敷替えのご沙汰が下る。 아코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막부. 좀 심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막부는 키라에게도 서서히 거리를 두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吉良上杉とは厚労人の死闘というわけか。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계획. 결국 키라는 에도성 외곽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저택을 신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마로 이동하던 이룹의 일행 앞에 나타난 한 아코 번사. おみ足をとどめて恐れ入ります。ぜひ一度お会いしたいと申す者がおります。 예, 그 인물은 바로 오이시 가로였죠. 이루베와 오이시. 서로 이름은 알고는 있었지만 단 한 차례 일면식도 없던 두 인물. 고사전에 쌍판댁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あろうはずがございません。ただお顔を見知っておきたかっただけです。 약간 어색한 분위기. 얼굴은 알아두었으니 오이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吉良邸の様子はどうだ。不審は終わりに近いようだ。 1702년 11월 드디어 아코 번사들은 에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물길을 이용해서 교토에서 입수한 다량의 무기를 에도로 운반하고 있었죠. 吉良上野介の新しい屋敷は敷地総坪数2550坪、東、西、南の三房にはすべて総二階の侍長屋が建てられ、広く取った庭は防御の要となっている。 아코 번사들은 이곳저곳을 스스문해서 키라의 새 저택 2명까지 입수할 수 있었죠. 키라의 새 저택은 아코 번사들의 침입을 대비해 철저하게 설계된 저택이었습니다. 部屋と部屋との間は頑丈な板壁で囲んであるようです。庭には土塀が複雑に入り組んでおります。これは何だ。水郷です。水郷。 사실 저택이라기보다는 난공불락 유세에 가까웠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불안했던 키라.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 무언가 유인책이 필요했습니다. 地気治癒を招いて茶会を催したいが。茶会。そうだ。 차 모임 소문을 퍼뜨리고 기회다 싶어 공격한다면 그때 일망타진. 차 모임은 모두 3차례. 12월 5일과 14일 그리고 22일. 5日が最も危険ですね。大石蔵之介たちに伝わるように手配せよ。 하지만 12월 5일의 차 모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수작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大石は動かなかった。世を徹した警護の者たちの疲労は極限に達していますぞ。 다음 날짜는 14일. 그런데 14日か。いや、それでよい。 어처구니 없게도 이로베는 공격 예상 날짜를 14일이 아닌 22일로 결정하고 말았죠. ご一同、うちの日が決まりましたぞ。 역시나 공격 날짜는 12월 14일. 振り出したか。 오후 6시에 시작된 키라의 두 번째 차 모임은 4시간 만에 끝이 나고 아코 본사들이 집결을 시작한 시각은 오후 10시. よくこの大石についてきてくれた。今宵吉良を殺す。屋敷内には100名を超す上杉藩士と吉良の家来がいる。全員切って捨てろ。 드디어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탈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참여하게 된 본사들은 총 47명. あ、もしご。は。 도면을 통해 모든 정보를 입수한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키라의 저택에 진입할 수 있었죠. 行くぞ。 경비병들의 거처부터 차례차례 제압하기 시작하는 아코 본사들. 미처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한 경비병들은 본사들의 공격에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갑니다. 部屋は板壁に囲まれて奥が住めぬ。気を得てろ。おう。 정원 역시나 미로 같은 구조. 이러다가 포위 섬멸될 수도. そうかせ。よし。 끊임없이 계속 몰려드는 경비병들. 본사들은 힘겹게 이들과 대적해야 했습니다. 石大事です。赤穂浪士が今宵寝のこく。大石を切っておれば。 조금씩 나름 밝아오고 있었고 이 넓은 저택에서 키라의 초소를 찾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 親に穴を開け敵の中枢に切り込む。この辺りだ。ぶち壊せ。よし。 지붕까지 뚫으면서 겨우 찾아낸 키라의 처소. 하지만 이미 키라는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抜け穴だ。 역시나 이 저택은 키라만을 위해 철저하게 설계된 구조였죠. キラか。額のキス。間違いない。 드디어 숙적을 바로 눈앞에 둔 오이시와 아코 본사들. キラだ。 결국 지켜줄 리 하나 없이 궁지에 몰린 키라. 힘없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お命申し受ける。聞いてくれ。浅野匠の神が人魚に及んだか。知るとない。
구질구질한 멘트 하나 없이 아주 담백하게 깍둑 썰게 하는 오이시. 아사노 영주의 할복 이후 2년, 이들의 복수는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막부 의정 가신에 대한 아코 번사들의 복수국,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이 무사들의 이야기는 추신구라, 즉 충신장이란 제목으로 훗날 인형극이나 가부키 등 여러 매체에서 재현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주군과 가문을 모두 잃고 낭인으로 전락한 무사들이 원수를 갚는다는 이 진부와 낭만이 가득한 스토리는 무사들의 로망과 낭심을 자극한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물론 현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사적 제재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 거사에 가담한 아코본 낭인들은 막부에 체포되면서 처형을 당하고 키라 가문 역시 동반몰락하게 되었죠. 사실 모든 게 미궁으로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20대 아사노 영주가 왜 고령의 키라를 공격했는지, 그리고 에도성 내부에서의 불경죄를 저지른 두 사람 중 유독 아사노 영주만 처벌을 받았는지, 게다가 번사들의 복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막부가 어째서 키라의 저택을 위험한 에도성 바깥으로 노출시켰는지, 이 모든 게 두 가문을 서서히 티 안 나게 몰락시키려는 막부의 치밀한 음모다 뭐다 해서 뒷이야기가 많기도 했지만 뭐 정확한 이유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겠죠. 영화에서는 아사노 영주를 마치 백성을 생각하는 성군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사노 영주, 영화처럼 백성들에게 덕망이 있던 다이묘는 아니었고 오히려 번의 모든 정치는 가로 오이시가 도맡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화는 어느 정도 선과 악의 구도를 드러내야 하니 약간의 구라가 섞인 각색된 이야기임을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추신구라, 이 누님도 등장하십니다. 소시적 수많은 아재들의 심보를 울렸던 그분, 무려 타카쿠라켄 선생의 상대역. 심지어 이 이야기는 훗날 일본 제국군 무사도 정신 함양과 1억 총 옥세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는데, 무사도 정신으로 할복하면 야스쿠니에서 정모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디나 그렇지만 이쪽 동네도 이야기 하나를 이리저리 잘 포장해서 다양하게 재활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주의 복수를 위해 2년간 준비했던 어느 47명 무사들에 관한 이야기, 47인의 자객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